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 구속영장 심사 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정치권에 아주 상당한 파장이 몰아칠 전망인데요. 지금부터 뉴스특보로 이 대표 출석 장면, 또 영장 심사 쟁점,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병묵 시사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을 나서서 당 지도부와 인사를 하고 나오는 오전의 장면을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당초는 휠체어를 타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본인의 의지를 따라서 지금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최병묵 의원님 어때요? 저 출석하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 장면만 놓고 보면 네. 사실은 뭐 건강 상태 이제 단식 24일을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 4일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음을 먹고 뭐 미음의 농도를 조금씩 짙게 해서 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뭐 이제 휘청 좀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지팡이를 짚고 그러면 뭐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뭐 수염도 안 깎고 뭐 이제 머리도 그냥 흰 머리 그대로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단식하는 그 장면 그대로 이제 법정에 나가겠다 아마 본인이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죠. 예. 약간은 이제 뭐 어떤 정서적 호소, 법률적인 문제와 별개로 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러나 여하튼 건강 상황이 뭐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이는 장면인데요.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전해드릴 내용들은 지금 법원 앞에서 찬반 단체가 지금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서울중앙지법 앞인데 양쪽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도 오늘 양쪽 진영에서 찬반 단체들 많이 대단위로 모일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뭐 네네.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뭐 시간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현장에 가서 결과를 지켜보면서 뭐 시위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비가 모이는 가운데도 지금 우산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찬반 단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이 대표가 직접 대답을 할 가능성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가 지금 혐의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지금 저걸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글쎄요, 길어질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검찰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뭐 네. 대략 의견서도 한 1,600페이지 정도 되고 그걸 요약한 PPT를 소개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영장 실질심사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의 소명도 당연히 들을 것이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 탄압, 강압 수사 뭐 이런 취지의 정책 구호를 많이 얘기를 하셨다면 법원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거가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어떻게 위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증거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마도 영장 심사가 10시간 가까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예상하는 게 뭐 1,몇백 쪽에 지금 그거 딱 확인하고 또 PPT 하고 하면서 네. 또 다른 또 증거 자료도 제시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로 봤을 때 그 긴 시간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뭐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재판이거든요. 네. 그렇다 한다면 어떤 검찰 측, 그다음에 변호인 측, 그다음에 예. 뭐 보통 수사기관에서 좀 몇 분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럼 관계자들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좀 앉아 있는 게 일반 의자에 굉장히 장시간 앉아 있는 게 약간은 힘들다고 한다면 좀 편하게 앉아 있거나 좀 예.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검찰에서 아마 PPT를 보통 1시간 말에서 2시간. 뭐 예.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
건수가 벌써 한 3건, 크게는 2건이거든요. 위증교사 네네.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서로 공방을 한 다음에 재판장이 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또 묻거든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공방,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의 설명,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의 방어 예.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저는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 그 이후에 어떤 법원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양쪽 주장 가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들어봤을 때 예.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인이나 직접 아니면 피의자죠. 피의자의 예. 변호인 측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예. 저는 아마 오늘의 신문은 오늘 밤 12시를 넘어서 마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예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거는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는 상황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지법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좀 전에 보내드린 화면은 녹색병원에서 이제 출발할 때의 모습, 출발할 때 8시 한 45분 정도로 추측이 했었습니다. 출발하는 모습. 지금 그 병원의 당 지도부와 인사를 하는 장면, 정청래 수석 최고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고민정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뒤에 이제 천준호 의원도 있고요. 저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배웅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오전에 8시 45분에 이제 녹색병원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팡이 짚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고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출석하는 모습이고요. 법원서 수사 위법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일단 또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우원식 의원이 원내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해서 이재명 지키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속보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오전에 출발하는 녹색병원을 출발하는 장면이고요. 후반에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 지지자들, 구속을 원한 찬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현장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서 있고 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당원들에게 보낸 추석 메시지를 보면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행장의 맨 앞에 서겠다, 당대표 업무 복귀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다면은 물론 뭐 의지이긴 합니다만 최병무 의원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자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는 걸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본인이 아무리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그냥 의지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직생의 각오로 계속해서 뭐 국민 항쟁의 전면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영장이 기각돼서 나와서 민주당의 대표로 다시 복귀하고 대여투쟁을 하는 거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발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네. 본인은 아마 법정에서 대여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옥중 뭐 공천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여러 얘기들이 옥중자가 붙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예. 본인은 그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없다. 그다음에 본인의 지휘하에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지휘하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여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 그래서 사직생 얘기가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네.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사직생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저거는 영장 기각 발부와 관련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직 사퇴할 얘기도 없고 기각되든지 기각되든지 발부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부돼서 본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대여투쟁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 사의를 반려할 것을 두고 구속될 경우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 있고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경선에서 불출마했고 이렇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더 단단한 친명계로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뭐 있으면 더 단단한 그 친명계로 가는 분위기는 이미 형성이 됐고요. 이미 이제 형성됐다.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은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 예.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가 단단한 상황에서야 본인이 뭐래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당의 지지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본인의 권력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네네. 어떤 흔들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예. 어떤 예. 상황 관리 차원에서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경우는 지금 이렇든 저랬든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을 앉혀가지고 당의 상황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네.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고려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지법의 상황은 계속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 맞습니다. 지금 서울지법의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뭐 지지를 하는 그룹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다른 장면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반복적으로 지금 녹색병원에 출발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게 되는 321호 법정이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당시에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 대표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 아마 오전에도 제가 녹취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바꿔서 생각하면,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하면은 일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백성 변호사님께는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황하고 돌이켜서 이름만 가려놓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건강 상황 같은 것들도 변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네네. 단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예. 갑자기 뭐 중병에 걸렸거나 해서 몸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그 전에 단식으로 해서 건강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건 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조금 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에 대입해서 했던 것처럼 네. 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확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영장 발부 여부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지금 검찰에서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육성을 아마도 오늘 틀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다른 분들이 일단 접견을 해서 예. 이제 뭔가 윗선에서 좀 이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걸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그 내용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고, 예. 그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오늘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장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백성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영장 실질 심사가 전개가 될 건지 좀 예측을 좀 해보죠. 일단 검찰이요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고요.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늦게 될 것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핵심 쟁점이 뭔지 먼저 설 변호사께서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지를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저희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세 가지 혐의입니다.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200억의 어떤 성남시에 대한 배임 문제이고요. 네. 손해를 보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증교사 부분입니다. 과거 죄송합니다. 예. 과거에 어떤 본인의 그 검찰 사칭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것을 지금 검찰에서는 녹취록을 제시할 것으로 지금 예견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예. 쌍방울 사건이죠. 그 500만 달러 스마트팜 대납 비용과 그다음에 300만 달러 대북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들었느냐 예. 아니면 지시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검찰에서는 아마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고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에 대한 어떤 조사 내용을 저는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네, 예. 김인섭 씨가 어떤 진술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도에 나오고 있지는 네네. 않아요. 이것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검찰에서는 그 김인섭 씨의 어떤 진술 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녹취록이 있다는 부분 이걸 재생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쌍방울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화영 지사에 대한 진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네. 김성태 회장의 진술 내용 그밖에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서,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제시가 될 것이고요. 예.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 인멸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쌍방울 사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서너 달 동안 이화영 씨 재판에서 관련이 되었던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을 아마 그 검찰 측에서는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아마 강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를 막 넘겼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 10시고 9시 45분쯤 도착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 교통 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종민은 10시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예. 9시 30분에 이제 녹색병원을 출발하고요. 네네. 그래서 9시 45분쯤에 중앙지법 앞에 도착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비가 와서 아마 차량 교통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서 10시를 넘겼죠. 네네. 뭐 도착하는 대로 지금 뭐 거의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도착하는 대로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뭐 저 시간 정도야 뭐 좀 그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게 뭐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정치권도 이제 오늘 법원의 결정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161명이 영장 기각 탄원서를 냈어요. 6명만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방해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료가 검찰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동료의 주장을 일단은 신뢰해 주는 것이 동료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원서 정도는 뭐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당내의 압박이 컸던 사안이 체포 동의안 가부의 투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훨씬 큰 압박에서 가결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이 네네. 훨씬 압박이 덜한 이 탄원서를 압박 때문에 했을 리는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법원 판단 전에 동료의 주장에 어쨌든 신뢰를 일단 보내주자라는 차원에서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원래 당초 10시까지로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이재명 대체가 도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에서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 찬반 뭐 양측에서 지금 계속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법원에 속속 집결하면서 지금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아무래도 녹색병원인 동네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다리도 건너가야 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좀 그 탄원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탄원서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악영향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많이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 형사재판에서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서요. 예. 그렇지만- 잠시만요, 네.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팡이를 계속 짚고 있고요. 우산도 직접 우산을 직접 드네요. 직접 들고 지팡이를 짚고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오지 마세요. 공소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팡이를 짚고 우산까지 들고 입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전 보였는데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입장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검찰에 출석할 때는 본인의 입장문을 기자들 앞에서 좀 읽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예. 아마 이제 검찰을 대하는 태도와 법원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저기에서 사실 뭐 정치 탄압이나 뭐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정말 긍정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우려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입장이라는 건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는 거는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할 얘기하고도 뭐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네. 아마 그러니까 굳이 그 영장 심사를 앞두고서는 저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영장 심사 결과에 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을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 접견 기록과 또 이재명 대표의 육성 파일 이걸 증거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아까 패널 여러분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장 심사에 이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즉 뭐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혐의 소명도 중요하겠지만 예. 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육성 파일, 그러니까 위증교사 육성 파일은 위증교사 행위 그 자체보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범죄의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그 범죄 혐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예.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자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화영 부지사와의 접견 기록. 그러니까 뭐 좀 위에서 그러는데 예. 좀 검찰 쪽이 좀 강압수사를 한다고 뭐 해달라는 취지의 그 얘기가 현재는 기사상으로만 나왔는데 예.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가 현출이 된다면 네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구속이 되지 않으면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전의 화면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혼자서 지금 걸어서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좀 전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들어왔는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위중교사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대답 없이 지금 법원으로 입장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설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녹취록이라든가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아예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그 않죠. 영장 보통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예. 검찰 측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서 이걸 만류를 하거나 제지하지는 않고요. 일단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예. 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주장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둘 다 들어보고 나중에 본인이 의문이 생기는 게 있으면 또 이제 각각에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서 예.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아마 근거 자료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예. 뭐 어떤 자료가 현출되든 간에 일단 판사로서는 일단 들어보고 아니면 보고 눈으로도 보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자, 이 대표 법정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10시 4분쯤 이재명 대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은색 밴을 타고 왔고 휠체어는 타지 않은 채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영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 백현동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또 쌍방울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한편 또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가 포함이 돼 있고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진술회유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점 등 이 사법 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장 분량이 상당히 많고 또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을 했고 영장 심사에서 직접 설명할 4시간짜리 프리젠테이션 설명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기록도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오늘 밤 늦게나 또 내일 새벽쯤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표 오전 8시 반쯤 병원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서 최근 며칠 동안 회복에 전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표의 심사 대응 전략까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랑구 녹색병원 앞입니다. 8시 반쯤 이 대표가 측근들과 함께 정장에 지팡이 차림으로 병원을 나섭니다. 당 지도부가 병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고 비틀거리며 걷는 이 대표 모습에 서은숙 최고위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가 구급 침대나 휠체어를 이용해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부터 병문안을 받지 않고 법원 출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에 대비해 오히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회유 압박하는 등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혐의 사실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핵심 당원인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편지에서 어떤 고통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야 한다는 비명계 일각의 주장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원에 들어갔고요. 지금 그 구속이 되던 기각이 되던 일단 언젠간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일단 이 대표 체제 회포한 표결 당시에는요. 이탈표가 20에서 39표로 추정이 됐는데 탄원서 6명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에서 가결표 색출 움직임에 이제 비명계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 있을 내홍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상관없이 진행이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죠. 일단 예.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 예. 이제 찬성한 의원은 29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권표하고 무효표까지를 합치면 최대 39명까지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줬으니까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 이런 의지의 표시로 보이고요. 예. 지금 탄원서에 뭐 6명 빼놓고 다 서명했다 뭐 이런 부분은 그거는 기각을 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수의 뭐 비명계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의원들은 이제 일단 영장실질심사 받아보고 네. 그러나 이제 뭐 판사한테는 좀 기각을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뭐 완벽하게 상충되는 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일반 그냥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놓고 네. 그래 놓고서 영장을 기각시켜달라는 건 또 뭐 이게 이율배반 아니냐 이런 그런 인상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아마 비명계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의 반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의 반영까지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내용이 더 확대될지 네. 아니면
이 뭐라 그럴까요? 수박을 색출한다는 이런 작업들은 네. 계속 이어지고 또 편가르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소위 말하는 강성 친문 의원들은 그걸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기각이 돼서 나오면 본인의 활동 공간이 생기고 본인 주도로 끌어안든 모았든 선택의 지점이 생기는데 예.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그런 탄압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뭐 분당 가능성이 많이 예측이 되는데 네네. 비명계 입장에서는 탈당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이유가 네네.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어떤 민생의 어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치를 복원하자는 어떤 정치 복원을 위해서라는 어떤 이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예. 시도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어떤 공천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뭐 고민을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친명계에서는요, 옥중 공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유시민 작가가 옥중 출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글쎄요, 이것이 가능한 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저런 의지를 저는 확실히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옥중 출마뿐만 아니고 예. 옥중 공천의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네. 자, 그러면 여건이 될 것이냐가 문제죠. 저 옥중 공천, 옥중 출마 얘기는 일단 구속이 된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만약 내일 아침쯤에 이제 이 결론이 나와서 구속이 됐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옥중 출마를 할 것이냐, 이거는 내년 한 뭐 2월 정도는 돼야 이제 공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때 이 얘기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내일부터 내년 2월까지의 기간은 몇 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민주당이 네네. 또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자, 지금 같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뭐 분당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분당이라는 의미는 비명계가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막 내홍을 겪어가면서 예. 몇 달 동안 아마 그 예. 뭐 민주당이 거의 아마 심리적 분당 상태로 몇 달 동안 지속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가잖아요. 그 시점에 과연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에 예. 대한 비명계나 아니면 중도층의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야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근데 12월에 가도 정말 그럴까? 만약에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또 비슷한 여야 지지율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옥중 공천, 옥중 출마 다 가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소식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글쎄요, 이제 뭐 구속이 될지 기각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국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다하는 공군 혼성대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예비군부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도보부대 사열을 마치고 최첨단 무기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부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장비부대를 사열하시겠습니다.
먼저 상륙전의 총화,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군과 국민을 보호할 대공 무기와 화생방 정찰 및 제독차로 구성된 방호제대입니다. 다음은 K55A1과 K9 자주포, 발연장 천무,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로 구성된 포병제대입니다. 다음은 킬체인을 수행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한국형 삼축 체계입니다. 다음은 민군이 하나 된 통합 합창단입니다. 최고 성능의 보병 전투 차량인 K21과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 장애물 개척 전차로 구성된 기계화제대입니다. 이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아미 타이거 제대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 무인 항공기와 소형 드론,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정으로 구성된 무인 체계제대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장비들입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국익 증진과 국위 선양은 물론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의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최첨단 장비입니다. 오늘 기념식이 진행되는 이곳엔 국군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국군을 응원하는 다양한 각국 인사들과 우리 국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초석을 다지고 큰 역할을 하신 건군의 주역과 참전 용사 및 그 후손,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발전 기여자와 군 원로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의 전신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여한 미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의 후손과 주한 미국 대사, 연합사령관 등 미축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6.25 참전 및 지원 22개국, 유엔사 주요 지기자 등 우방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군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적의 공격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엔사 회원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함께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열병을 통해 강군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과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를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개인과 부대에 대한 포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부대를 중시어 열중 서. 오늘 수상은 보국훈장 천수장, 육군소장 류승민, 보국포장, 공군중령 최우용, 보국포장, 해군원사 양영환, 대통령표창, 해병대령 권인태, 대통령 부대표창, 육군 제22보병사단,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주한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이상 개인 4명, 4개 부대입니다. 개인 포상 수상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배우자분과 함께 수상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절대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군장증 육군 제51보병사단 육군소장 류승민. 귀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보훈장 천수장 2023년 9월 26일 대통령. 훈장을 폐용해 주시겠습니다.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고 대통령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보호포장 공군본부 공군중령 최우용 축하합니다. 포장을 왼쪽 가슴에 폐용해 주시겠습니다.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보국포장 해군 잠수함사령부 해군원사 양영환 축하합니다. 포장을 왼쪽 가슴에 폐용해 주겠습니다.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표창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령 권인태 축하합니다. 표창 수장을 오른쪽 가슴에 폐용해 주시겠습니다.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부대표창입니다. 수상은 지휘관과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부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임원사가 함께 수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육군 제22보병사단
위는 부대장이야 전 장병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9월 16일 대통령. 부대 표창 수치를 회용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대 배창 해군 작전사령부 축하합니다. 부대 표창 수치를 회용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대 배창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축하합니다. 부대 표창 수치를 회용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대 배창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Congratulations. 부대 배창 수치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오늘 훈표창과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한 수상자와 부대에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부대 차렷. 차렷.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기념식을 하시겠습니다. 총성 기념사 부대 열중시오. 부대 열중서 열중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타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병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며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군인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 동맹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 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영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 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우리 무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방위 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총성! 김석근! 대통령님께서는 단상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주신 대통령님께 심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모습과 결의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75년간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을 향한 사랑, 우방국과의 활발한 군사협력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 태세와 실전적 교육 훈련, 다양한 연합 합동 훈련으로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전불사의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고기 도발을 willing 응징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완벽히 수호하겠습니다. 적의 심장부를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압도적 승리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강한 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열이 있겠습니다. 분열. 분열! 오야! 옷! 앞에! 총! 앞으로! 갓! 분열을 준비하는 동안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